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는요 용의물권에서 지역권, 전세권 파트인데 지역권이 한 문제, 전세권이 한 문제, 꼭 두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뭐 전세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뭐 토지 전세, 건물 전세. 근데 지역권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왜 생소하냐면 법에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물건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참 드물어요. 유례가 드물다. 물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다는 것은 법적 분쟁이 벌어져서 법원에 와 소송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는 실산에서 거의 쓰지 않는 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 지역권이란 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역사가 어디부터냐면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로마 사람들이 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권. 이 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요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요게 단다시 문제가 과거에 한 두 번쯤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토지를 쓰는 거. 사람과 토지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 때나 네 토지에 가서 사냥할 수 있는 권리다. 사냥. 내가 아무 때나 네 토지에 가서 내가 필요하면 휴양할 수 있는 권리다오. 그래, 필요하다. 아무 때나 가서 사냥해. 아무 때나 가서 휴양해. 승낙을 해줬죠. 사람이 토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뭐 승낙한 땅을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역지. 그러면 사람이 남의 토지를 쓰자는 거지 토지가 토지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를 씀으로써 승낙한 토지가 있지만 요역지. 필요할 요자 쓰는 거 필요할 요자요. 이렇게 쓰는 건데 요역지가 없어요. 땅이 쓴다는 건 사람이 토지를 쓰는 거. 요거를 뭐라 불렀느냐? 요거를 뭐 사냥한다, 휴양한다. 요걸 인여권이야, 인여권. 사람과 토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을 제정할 때 인여권은 우리 민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네 토지에 가서 아무 때나 낚시할 수 있는 권리다오. 내가 네 토지에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권리다오. 내가 이 토지에는 흙을 퍼다가 이 사람 도자기 공이에요. 도자기 만들 수 있게끔 아무 때나 흙 좀 쓰게 해달라. 그러면 이 흙을 씀으로써 토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자는 거죠. 이런 것은 인여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토지가 토지를 쓰는, 땅이 땅을 쓰는 것,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 요거를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지역권. 우리는 민법을 제정할 때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인 지역권만 인정하지,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역권도 법조문은 12개 조문이 있어요. 290조부터 302조까지 민법을 제정할 때 12개 법조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널리 국민들은 쓰도록 하여라. 그거 제정한 건데 쓰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안 쓰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지역권을 설정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2개 법조문이 있는데 보통 통행지역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토지가 있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 토지들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큰 길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이 토지가 이쪽 길을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도 뛰어나고 활용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창고 져놓고 이렇게 창고업 같은 걸 하는데, 자, 갑이라는 토지예요. 을과 병을 만나서 야, 내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니네 토지로 좀 요만큼만 통로로 좀 사용하게끔 좀 허락해달라. 그래, 써라. 그냥 써라. 말로 그냥 다니래요. 그럼 관행에 쫓아 그냥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네가 쓰라 그러면 니네 토지가 매매가 돼버리면 새로운 소자 나타나면 그 사람 다니지 말라 그러면 다닐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니네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내줘. 통행 지역권이라고. 그럼 니네 토지 사용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뭐래요? 이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분할이 안 되면요. 그냥 관행에 따라 다니라는 거예요. 등기는 안 내준단 말이에요. 등기가 안 나면 지역권이 아니에요. 있다 보면요. 자,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남의 토지가 필요한 이런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 불러요. 요역지. 필요할 요자 써왔고요. 남의 토지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 써도 좋아라고 승낙한 토지는 승역지라 불러요. 요역지, 승역지.
그런데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꼭 필요해요. 토지가 꼭 있어야 돼. 토지가 꼭 두 필지 이상 있어야 돼요. 요역지, 승역지.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남의 토지를 씀으로써, 얘네 토지를 씀으로써, 이런 말을 해요. 이 토지가, 갑토지가 을병토지를 씀으로써 편익이 제공된다, 편익. 편익이 제공되는 관계에 들어와야지만이 지역권이다. 편익이 제공된다는 얘기는 이 갑토지가 을병토지, 이 토지를 씀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도 높아져야지만이 이게 지역권이에요. 요역지가 승려 씀으로써 요역토지 가치가 증가하고 활용도가 높아져. 즉 편익이 제공되는 관계가 바로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반드시 토지가 토지를 쓰는 것들 두 필지 토지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필요한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 통행이 지역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판례하는 얘기가 요역지는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전부. 한 필지 전부를 위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되지 전부를 위해서만 설정되지 전부가 아닌 요역지가 1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머지 토지는 여기 다닐 테니까 요 부분만 니네 땅으로 좀 통행하게 허락해줘. 요거만 위해 지역을 설정해줘. 이런 말은 없어요. 항상 한 필지 전부를 위해서만 지역을 설정되지 요역지가 일부인 지역권은 없다. 그런데 승낙한 토지요.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도 되고 전부 되고 또 승역지는 전부가 아닌 연리만 다녀라. 연리만. 그러면 여기만 써라. 그러면 승낙한 땅은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또는 아무데나 다 다녀라요. 여기도 다녀라요. 두 필지도 되고 여러 필지도 되고 여러 필지여도 관계없어요. 즉 요역지는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는 꼭 한 필지 전부여야 되나. 요역지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승낙한 땅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여러 필지도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때 남의 토지에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승낙한 땅을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두 필지 토지에 있어야 되는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인접하지 않은 토지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요 토지는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인접해 있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꼭 인접한 토지기가 아니라 인접하지 않은 토지도 지역권 성립할 수 있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지역권이나 물권이 되는 것이냐. 반드시 두 가지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 갖춰지지 않고는 지역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일단 요역지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 쌍방 간에 지역권 설정 합의가 있어야죠. 지역권 설정 합의. 그래 저 토지 위해서 이 토지 쓰기로 하자. 오케이. 그러기로 하자. 이 계약이 맺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지역권 설정 합의 플러스 지역권 설정 등기가 나야 돼. 등기. 설정 등기요. 등기 없이는 절대 지역을 성립하지 않아요. 이 등기를 내줘야 돼요. 등기소 가서 지역권 설정 등기. 이 두 가지 갖춰져야 돼요. 지역권 등기가 나야 되는데 등기 없이는 지역 성립하지. 그냥 관행에 쫓아 시골에서 그냥 니네 땅 털어서 우리 땅 들어가자. 이건 관행에 따라 쓰는 거지 지역권은 아니에요. 등기가 나야 돼요. 근데 지역권 등기를 어디다 내는 거냐? 이 등기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승낙한 토지, 승역지 등기부 을부에다가 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즉 지역권 등기는 여기다가 등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다 등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승낙한 땅, 요거요. 을병 토지요. 이 토지 등기에다 지역권 등기 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역권이냐? 우리가 지역권이라 불렀잖아요. 승낙한 땅, 요 승역지, 요거요. 제가 별표 친 거예요, 제가. 요거요, 별표 친 거.
이 승력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승낙한 땅을. 남의 땅을 쓰는 요역지가 지역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낙한 토지, 승력지를 지역권이라 부른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내야 되는가? 뭐가 지역권이에요? 승력지가 지역권이잖아요. 요역지가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승력지 등기부에도 지역권 등기를 내야죠. 여기다 등기를 여기다 내는 거야. 등기를 승력지 등기부에다가. 이게 지역권이다. 그런데 지역권 등기 낼 때 뭘 기재해 줘야 되냐? 그러면 등기를 낼 때요. 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이 이런 거 소리가 필요적 기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 나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지역권 등기 낼 때는 반드시 목적을 적어줘요. 목적. 왜 남의 땅 쓰는 것이냐. 그런데 지역권은 목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엇이 돼도 좋아요. 무엇이 돼도 통행지역권, 용수, 물 쓰는 지역권, 관망 지역권. 내가 내 땅에다가 별장을 짓는데 내 앞에 토지에 건물 져버리면 건물이 앞이 막혀서 전망이 안 좋아요. 땅 주인 만나서 저기 내가 전망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앞에 땅에다가 10년간, 20년간 아무것도 건물 짓지 않기로 하는 지역권 설정하자. 등기 내죠. 근데 농사만 쳐먹어. 내가 지료는 낼게. 1년에 100만씩 줄게. 그러지 뭐. 그럼 지역권 등기 낼 수 있어요. 관망지역권,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 용수, 뭐 통행, 무엇이 돼도 좋다. 아무런 목적 제한은 없어요. 두 번째는 꼭 요역지를 적어줘야 돼요. 요역지 표시해줘야 돼요. 왜요? 등기는 여기다 내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권이에요. 이게 지역권. 여기다 등기할 때 어떤 토지가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거냐. 이 토지의 소재지를 밝혀줘야 돼요. 여기다 등기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역지 표시. 세 번째는 범위요. 범위. 전부라면 전부. 일부라면 일부. 이 세 가지만 적어주면 돼요. 이 세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 낼 때. 여기다가 등기 낼 때. 등기 나야지 지역권이다. 그런데 이 지역권은 그래서 남의 땅, 내 땅에서 남의 땅 쓰는 거예요. 통행지역권. 니네 땅 통해서 우리 땅 들어가기로 하자. 응? 그래서 을과 평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맺고 지역권 등기 냈어요. 그럼 이제 지역권 성립되는 거예요. 지역권 물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속기간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냐? 남의 땅 지역권 몇 년 쓰는 것이냐? 존속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 승력 등기 냈을 때 최단 기간 얼마를 보장해줘라는 보장도 없어요. 6개월 그럼 6개월 끝나는 거고 3개월 그럼 3개월 끝나는 거지. 아무리 짧게 하면 2년은 뭐 10년은 뭐 3년은 보장해줘라. 이런 최단기의 보장도 없고 최장기의 제한도 없어요.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제한도 없어요. 몇 년이 남의 땅 승낙 등기하면 몇 년 초과하지 말라는 최장기 제한도 없고 최단기 보장도 없어요.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판례는 연구만 해도 된대요. 왜 연구만 해도 된다 그러냐면요. 이 지역권은 잘 봐보세요. 최장기에 대한 민법 규정 아무 규정 없지만 연구만도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을과 병이 자 요건 좀 간단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을과 병이 을과 갑이 만나서 을 등기부에 병 토지 등기부에 지역권을 냈어요. 그럼 이제 승력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세 번째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는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얘들 만나서 여기다 승력 등기 냈단 말이에요. 지역권 등기 냈어요. 등기 냈더라도 가끔 쓴다는 거지. 요역지가 승력 등기 내더라도 승력 토지를 365일 깔고 앉을 권리는 없어요. 가끔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이 저당권자, 은행이 아파트 저당 잡고 대출해줬어요. 또는 요역지가 쫓아가서 지역권, 승력지 등의 지역권 등이 냈어요. 그렇지만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목적물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 설정하더라도 가끔 쓴다는 거지 360을 깔고 앉을 권리는 없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역권에 있더라도
얘들한테 끼치는 피해가 좀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하기 때문에 영공무환이어도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다. 참 특이해요. 공동이용권이다. 원래 물건은요,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어.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내가 전세권자고, 내가 지상권자고, 내가 소유권자라면 나만이 사용하는 거지.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역권 물건이지만 이 독점성이라는 게 없어요. 독점성.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중에 이렇게 불러요. 따블에 따블. 이중, 한자 써볼게요. 이중 지역권을 인정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토지가 통나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 지역권을 냈단 말이야.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정이라는 토지가 여기 쓰는데 여기서는 좋겠어요. 얘들 쫓아가서 나도 지역권 느끼 내줘. 나 사용료 1년에 쌀한값씩 낼게. 그래 너도 내라. 그러면 을등기부 떼어볼게. 을등기부. 이 토지등기부예요. 토지등기부 떼어봤더니 이거 토지등기부 을등기부예요. 1번 지역권 설정 등기. 어떤 토지가 갑이란 토지가 목적은 통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어떤 토지가 정이란 토지가 뭐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토지에 더블로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상권자, 두 명의 전세권자 있을 수 없어요. 나만이 독점을 사용해서 같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왜? 점유를 수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1번 지역권, 2번 지역권 이렇게 이중 지역권을 인정한다는 거. 자, 이런 건데 이 다음에 이 요역지, 지역권 등이 나면 이 요역지와 요역지라 부르죠. 요역지와 승역지 얘네 둘이는 이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갑이라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람이 갑이라는 토지 A한테 소유권 넘겨버렸어요.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갑토지가 을토지, 병토지의 승역지 등기 지역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토지가 매매가 돼서 소유자 A한테 넘어가면 이 승 쓰는 권리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라,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줘라, A한테. 요거.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수반성이다, 부정성이다 보니 이 다음에 이런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역지와 승역지 두 필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토지가 토지 쓰는 권리 지역권이나 부른다. 하지만 이렇게 점유를 수반한 권리는 아니다. 또 이중의 지역권도 인정한다. 더블로 이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승역지를 승낙한 토지를 얘를 지역권이나 부르는 거다. 또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낸다? 요역지 등기부가 아니라 승역지 등기부 일구에다 지역권 등기 내는 것이다. 이거 봐주셔야 돼요. 이 정도.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 지역권. 자,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이미 지역권은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내용 간단한데 이 다음에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런 좀 까다로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차례 볼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세권을 우리가 또 기본을 잡아야죠. 전세권의 물권. 전세권이야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 뭐 낯선 물건은 아닌데 그렇지만 전세권도 303조부터 요건요 319조까지 약 16개 법조문이 있어요. 16개 법조문이 지역 전세 법조문인데 이 전세권은 토지에도 가능하고 토지 전세권이라 불러요. 건물에도 가능해요. 건물 전세권,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해요. 즉 사람들은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한 줄 알아요. 건물 전세권. 하지만 토지도 전세 설정,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하다. 가능하고 두 번째 이 전세권이란 물건은 가장 많이 쓰는 물건, 용의 물건이에요. 이 관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물건이다. 원래 물건법에는 그 나라에 살아온 관습, 관행 이게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전세권이나 물권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이한 물건이에요. 가장 독특한 물건이에요. 환경이 가장 많이 받는 물건이다. 이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익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 용익이에요. 용익. 플러스 동시에 이 전세금에 관해서는 담보 물건의 성격을 함께 양세 성격 모두 겸유하고 있어요. 빌려 쓰는 물건인데 원래는 용익 물건이며 동시에 전세권은 담보의 성격을 같이 겸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전세금이 목돈이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에 뭐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도 전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건물이 시세가 5억짜리인데 전세금이 4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목돈을 빌리는 거야. 4억을 빌리되 이자를 주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전세권자는요. 목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와 사용료가 서로 상계 처리되는 게 바로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이 전세금은 이 담보자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빌려준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빌려준 돈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목돈을 빌려준 거예요.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항상 그래서 제가 누가 설정자예요? 토지업 소유자들을 설정자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 설정자한테 목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언제 돌려받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돌려받을 조건으로 목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금을 안 빼주면요.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돈 받으러 전세금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전세금에 관해서는 이따 배우면요. 이 전세금에 관해서는 이 저당권자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해요. 저당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를 전세권자한테 똑같이 인정을 해요. 응? 이 두 가지 모두 성격을 띠고 있고, 전세금은 빌려준 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자, 기초 강의에서는 과연 우리가 전세권자를 부르는데, 이 전세권 물건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전세권의 성립.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늘 쓰는 용어지만. 다음 같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첫째, 쌍방간에,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와 건물주인 토지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사이에 설정자와 남의 거 빌려 쓰는 전세권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 설정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 계약이 있어야지. 합의. 플러스 그리고 모든 전세권 반드시 전세금이 수수돼야 돼요. 플러스 그리고 모든 전세권에는 전세 등기가 나야 돼. 등기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요. 그런데 전세 합의가 있었어요. 전세금 지급해서 우리 전세 등기 나야 된다. 이 세 가지 갖춰줘야 돼. 세 가지 갖춰지면 우리 전세권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 가지 갖춰져 전세가 되는데 다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전세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쌍방간에 전세계약 맺었어요. 전세금 2억 원에 2년 쓰기로 하자.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전세금 2억 지급했어요. 수수했어요. 그리고 전세 목적물 인도받아서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받아서 현재 살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갖췄지만 뭐 내지 않았어요? 전세 등기는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이사 들어와서 현재 전세권에 살고 있지만 전세권 등기를 내지 못했더라. 이 세 가지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 불러요. 미등기 전세. 또는 사회생활 할 때 관행상 너 전세 얻었어? 아파트 전세 얻었지? 얼마 얻었어? 2억에 얻었어.
이 관행상 전세라 부르는 거, 미등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민법에서 뭐로 취급하느냐?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계약서에 전세계약이라 적었더라도 전세권 느끼 내지 못했다면 다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이미 전세권이 한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세권 등기 난 것만 전세권에 부르는 거지. 아무리 계약서에 전세라고 계약서 썼더라도 전세권 느끼를 내지 못한 미등 전세는 다 뭐다? 민법에서 임대차 취급하는 거예요. 등기 난 것만 전세권 부르는데 모든 전세 등기 낼 때 반드시 두 가지 있어야 돼. 등기가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필요적 시상이라 불러요. 두 가지 빠진 전세권 없어요. 필요적 시상. 뭐가 적혀야 되느냐? 모든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 전세금 액수. 이거 안 적혀있는 전세권은 없지요. 두 번째, 범위. 왜? 전세권은 방 하나만도 전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면 일부. 다만 일부일 때는 어디 일부란 도면을 첨부해 주는 거. 방 하나를 표시해 줘야 돼. 붉은 선으로. 도면에다가. 전부일 때는 전부. 이 두 가지만 적혀 있으면 돼요. 존속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등등은 다 임의적이에요. 있다면 적고 없다면 적자. 이 두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야? 범위. 그런데 등기가 안 난 미등기 전세는 관행상 전세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다 뭐다? 민법에서 임대차다. 전세 등기 난 것만 전세권이라 부르는 거다. 이 세 가지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험 문제 모든 게 어디 집중되느냐? 이 전세금에 집중돼요. 왜 그러냐면요.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느끼 낸 다음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 수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싸움이 안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자꾸 분쟁이 벌어져요. 전세금을 빼주니 못 빼주니 전세금을 올려달라느니 못 올려주겠다느니 이 돈 때문에 분쟁이 벌어져요. 전세금 때문에. 그럼 우리 항상 그 민법 시험 문제는 뭔가 분쟁이 벌어져서 판례가 나오는 부 그런 부분이 실수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험 문제는 전세금에 관해서 집중된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 볼 거예요. 모든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모든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립 요건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이 혹시 났더라도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전세는 성립하지 않아요.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전세금 없는 전세가 있을 수 없다. 응? 전세계약 맺고 설령 전세권 등이 내줬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판례가 만일 친한 친구끼리 전세금 불지급 특약을 맺었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내가 이 건물에 내 3년간 전세권 등기 해줄게. 그 다음에 전세금은 너 이 다음에 돈 되는 대로 천천히 줘도 좋아. 그래서 3년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 내줬지만 현재는 전세금 지급받지 않고 이 다음에 돈 되는 대로 받기로 했어요. 이 전세 불지급 특약이야. 이 전세 불지급 특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이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참 특이한 거예요.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이 금전만이 전세금이라는 거예요. 야, 너 토지에 2년간 전세계약 맺고 토지 전세권, 전세금 내줘. 쌀 200가만 줄게. 그 다음에 2년 뒤에 쌀 200가만 돌려줘. 쌀로 주는 거 전세금 아니에요.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이것이 이 다음에 뭐랑 다르냐면요. 이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임대차 배울 거예요. 주택임대차, 뭐 상가임대차, 일반 토지임대차, 창고 공장 임대차. 모든 임대차는 채권이 물건 아니에요. 전세권은 물건, 등기란 물건.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해요. 채권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이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예요. 근데 모든 임대차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차임이 있어야 돼요. 차임. 사용료 이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 차임은 유상이면 돼. 유상. 뭔가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꼭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거야.
야, 너 토지 좀 임대줘. 너 이 창고 좀 임대줘. 내가 돈이 없고 쌀이 없으니까 그 대신 네가 빌려주는 대신 1년에 10번 와서 내 품앗이를 일해줄게. 빌려 쓰는 거 대신 10번씩 일해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차임이에요. 저기 토지 좀 2년만 빌려줘. 임대줘. 내가 1년에 쌀 2가마씩 줄게. 쌀 2가마씩 줘도 차임이에요. 차임은 대가를 받는 유상이면 되는 거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해요. 이거는. 그런데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임대에서 달라요. 임대에서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대가 받으면 차임이에요. 그런데 금전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세금은 꼭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가 없는데 다만 금전이라면 꼭 현실로 수수하지 않아도 현실로 수수되지 않아도 꼭 주고받아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무방하다. 우리 그 기출지문 몇 번 나왔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네 토지에 이 건물에 3년간 전세계약 맺고 근데 전세금 늦게 내줘. 그 대신 내가 너한테 1년 전에 빌려주던 2억 못 갚지 않느냐. 그 빌려주던 2억을 전세금으로 해서 3년 뒤에 원금만 갚아. 이자 필요 없이.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전이면 된다는 거지. 꼭 현실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이 증감청권이 것이 있어요. 증감청권. 올려달라? 깎아달라. 전세금 올려달라. 증감. 이 증감이란 말은 이거 줄임말이에요. 증액. 항상 민법 말을 줄이죠. 증액, 감액. 깎아달라. 설정자들은 올려달라. 증액. 응?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장사가 안 되니까 깎아달라. 전세권자들은 감액. 합쳐서 증감청권이라고 불러요. 이 증감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도 증감청권 허용할 수 있다. 올려다 깎아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증액 제한 규정이에요. 증액 제한 규정.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 증액 제한 규정. 올리더라도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는 주변 시세가 오르면 설정자가 올려달릴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1회 이상 증액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 이상 못 올렸다. 1년 내는 못 올리는 거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올릴 수 없고 한 번 올릴 때 20분의 1 5% 증액제한 5% 초과할 수 없다. 들어가요. 5% 증액제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전세권에서도 증액제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기본 볼 때는 미등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회생활 때 그냥 관행을 전세라 부르는 건 전세가 아니구나. 민법에서는 전세 등기 난 것만 전세만 푸는 거구나. 전세 등기 하는 미등기 전세는 계약세 전세란 말 썼더라도 다 민법 임대차 취급하는 거구나. 꼭 기억하시고 요 세 가지 금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있는데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자, 요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다음에 전세권에서 전세를 빼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들이 경매 신청권이 어떻게 되고 또 경락되면 전세권자가 등기난 전세권자 어떻게 배당받을 것이고 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있어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어떤 경우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과에 들을 거지만 또 개념만 잡자는 거야. 전세권 그러면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구나. 등기가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구나. 일단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요약 강의에서 볼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죠. 어른들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응? 엉덩이로 하는 거다. 몇 번 이거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눈 녹도 사라지고 또 눈이 내려서 또 녹고 두 번, 세 번 눈이 녹아야지 눈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쌓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 들 때는요. 콩나물 시루에 콩 안 친 거죠? 물 주자마자 싹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물 줘야 돼. 물 빠져요. 맨날 매일매일 물 빠가지 벗는다. 언제가 싹이 나겠지.
그래서 싹만 나면요. 싹만 나면 금방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은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공부는 콩나물실에 물 주는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콩 안 쳤다 말이죠.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절대 쉬지는 않는다. 뛰지도 않는다. 뛴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걷겠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천리길 금방 가는 거예요. 먼 길 갈수록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쉬어도 안 되고 뛸 수도 없다. 뛰어도 안 된다.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